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번 시간은 저희 복지 예산 분석한 거 얘기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인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황 팀장입니다. 네, 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신 처장입니다. 네, 2024년도 사회복지 예산 편성된 거 지금 네. 분석해 보신 건데요. 사회복지 예산이 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 예산 인천시 예산 중에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좀 살펴봤는데 2024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4조 8,300억 정도로 인천시 전체 예산이 지금 한 10억 정도, 10조 정도 되는데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대비 12% 정도 증가한 거라 사회복지 예산이 인천시 예산의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만 보면 그리고 시도 항상 네. 복지 지출이 이만큼 늘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만큼 좀 시민들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치의 오류, 수치의 함정 뭐 이런 거에 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정부의 보조 사업으로 매칭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사업에 10을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부가 우리가 8 될 테니까 인천시 니네가 2대 그렇게 해서 10 만들어서 우리 사업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정부 예산이 이 사업이 10에서 20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천시도 2를 냈던 걸 4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전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이만큼 늘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 시민들을 좀 한편으로는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중점적으로 이런 보조 사업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복지라는 것이 자연 증가분이 또 그쵸. 계속 늘어나는 네네네. 부분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네네. 여튼 자체 사업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요번에 2023년도 24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니 좀 어느 정도인가요? 자체 사업은? 저희가 매칭된 사업을 제외하고 이제 순수하게 12로 진행되는 사업은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이것도 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정부 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천시 니네가 가져가서 니네가 운영을 해라고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뭐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나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고 특히 이제 노인 관련한 예산들은 굉장히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들고 있기 때문에 고정 지출 비용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좀 개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조 사업처럼 진행된 것이 지방 이양되면서 마치 자체 그렇죠. 사업처럼 네네네.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 잘 들여다보면. 네, 그래요.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은 뭔가 새롭게 그쵸. 자체 사업으로 발굴된 것이 있기는 있나요? 물론 새로 이제 시작되는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칭 사업 제외하고 이제 10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제 사업 살펴보면서 신규 사업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내년도 이제 예산 얘기하면서 시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도 지방세 부족하다. 신규 예산, 신규 사업 없다. 예산 증액 어렵다. 그렇죠. 지금 있는 사업 예산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매년 듣는 얘기지만 네, 올해는 유난히 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해도 그거 어렵다라고 항상 이제 얘기했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가장 큰 예산이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던 거예요. 네.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업 중에 천만남 지원금이라는 사업으로
32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600억 중에요? 600억 중에 325억이 아하. 50%가 넘는 네. 금액인데 이 공약 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뭐 300억이 문제겠습니까? 3천억도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월 200만 원, 출산을 했을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여기에 더해서 총 800만 원, 총합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8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런 출생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이 과연 출생률 문제 해결이 되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냐. 부정적이죠. 그죠. 논란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 또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인천시가 새로운 사업을 뭔가를 할 땐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보장위원회. 네,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그렇죠. 거쳐야지만 되는데 네. 아직 이 협의가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협의가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했고 더 큰 문제는 이 예산을 군구랑 나눠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군구랑도 군구에 얘기를 안 했군요. 협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늘 이런 식이죠. 네, 늘 이런 식이죠. 그냥 맞아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네. 인천시는 정부에서 뭐 내려올 때마다 우리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죽는 소리 하면서 또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막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어려운 군구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된다고 하면 더 곤란해지죠. 더 곤란이죠. 그렇죠. 이 325억이라는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라고 그럴 수도 볼 수 있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보니까 그 신규 600억 중에 거의 50% 네, 60% 네. 가까이 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요. 저도 좀 그런 고민이 들고요. 지금 사실 인천시 자체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정부 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생계급여 지급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그래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인천시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더 추가 지원을 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이라고 하는 사업이나 네. 이번에 이제 정부 난임 수술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80%까지인가 지원이 되는데 그 기준을 넘는 대상들에게 인천형 난임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인천시 자체 사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인천시가 이야기하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체 사업 예산, 자체 사업의 방향을 네. 어떻게 좀 잡아야 할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시면서 또 아쉬운 점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사실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청소년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이건 뭐 자체 사업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 매칭 사업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여가부를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청소년 참여나 청소년 인권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이요? 네, 전액 삭감. 아. 이렇게 되면서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네. 국비가 삭감됐으니까 시비도 편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삭감된 인천 전체 예산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유정복 시장 공약 사업에 325억을 편성을 쓰면서. 하면서 5억의 예산을 인천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정도도 편성하지 못했다는 건 그야말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분야 예산인데요. 네. 지금 인천시도 계속 노인 인구가 늘고 있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쪽 동구나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사회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뭐 이런 사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저희는 현금성 지급인 뭐 기초연금이나 이런 데에 좀 치중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게 돌봄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저희가 계속 네, 강조해왔던.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도 노인 분야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안하는 것은 이 장기적으로 고령 사회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돌봄에 대한 논의와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연구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장기 비전을 마련할 것을 좀 요청을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른 지역 이런 거 잘하는 곳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대전시 같은 네. 경우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10년의 비전을 좀 마련을 하고 10년 동안 1,000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네. 발표를 그 했었어요. 정도의 네. 예산은 여기 지금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까지도 바라지 않는데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좀 해서 인천시가 좀 돌봄 선도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산을 보니까 또 정책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그런데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분석을 하시면서 좀 들었던 생각을 종합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세부 사업 항목이 800개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숫자 다 보시느라고 눈이 빠지네. 근데 네, 인천시가 애쓰셨습니다. 어디에 순위를 두고 있는지가 예산을 보니까 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 지원받는 대상이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을 함부로 삭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거나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편에서는 어제 저희 딸이 갑자기 엄마의 좌우명이 뭐야 물어보는데 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들었던 좌우명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심 갖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지만 가능하다.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좌우명으로 앞으로. 네, 좌우명으로. 네. 네. 그 예산 분석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사회복지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 예산이다 보니 어떻게 네. 앞으로 쓰고 이제 불 또 할지 잘 불 뜨고.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식 더 많이 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